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앤 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앤 툰은 이런 툰 느낌의 카툰 느낌의 혹은 스케치 느낌의 어떤 영상을 만들 때 쓰는 매터리얼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냅 4D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스케치 앤 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스케치 앤 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버전,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6버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케치 앤 툰 느낌, 그러니까 툰 쉐이딩이나 카툰 느낌의 2D 스타일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놀드 렌더라고 하는 렌더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높은 툰 쉐이딩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냅 4D 가지고는 낼 수 없는 그런 간지를 냅니다. 이건 스냅 4D 갖고 만든 거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튜토리얼이죠. 뭐 이런 식의 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 제피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뭐 메카닉 같은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분명히 오류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엔드급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는 아놀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이제 뭐 진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모션 그래픽의 어떤 장르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 앤 툰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케치 앤 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스케치 앤 툰은 여기 이펙트에 보시면요, 스케치 앤 툰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또 여기 스케치 앤 툰 렌더러를 선택하는 동시에 매터리얼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스트로크스, 뭐 어저스트먼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브젝트에다가 개별적으로 이 태그를 줬다, 스케치 앤 스케치 스타일 태그라고 합니다. 이걸 주면은 또 여기서 또 구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어떤 라인을 처리한다든지 면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엔드급에서만 안 쓸 뿐이지 그 외의 어떤 모션 그래픽적인 요소들에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많아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많아요, 옵션이.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예제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놔도 까먹어요. 그리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들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기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파일 한번 하나 불러와 볼게요. 뭐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스케치 앤 툰을 주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펙트에서 스케치 앤 툰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워볼게요. 크리에이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쉐이더에서 스케치 매터리얼 주시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 걸어보시면은 기본적인 배경에 화이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툰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쉐이딩 부분 한번 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지금 컬러예요. 컬러를 줄 수도 있고 텍스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텍스처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컬러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배경은 다 이제
합성 프로그램에서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요. 배경은 오프로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알파가 포함이 되겠죠. 오브젝트는 이제 뭐 쉐이딩이냐, 뭐 컬러냐, 텍스처냐, 백그라운드 컬러랑 동일하게 줄 거냐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매터리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타이즈, 뭐 그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색감의 변화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콘타이드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진 느낌의 값으로 설정할 거냐, 몇 단계로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좀 줄어들었죠. 10단계 정도 주겠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생성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단계가 많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오프로 주고 이렇게 라인 형태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넣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 매터리얼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리플렉션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만화 툰 같은 느낌인데 왜 좀 3D적인 거랑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플렉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고 예를 들면은 스카이 같은 거 하나 줘볼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하듯이 스케치 엔투는 사실 정말로 활용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부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HDRI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까요? HDRI 소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옛날 거들이라서, 그죠? 뭐 이런 것들인데 스피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줘볼게요. 이거를 좀 더 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비친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섞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옵션들만 알고 있으시면은 사실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컬러를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전 오프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멀티패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렌더링 할 때요, 이제 뭐 뎁스나 알파나 뭐 라인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이 있죠. 포즈, 뭐 볼더, 엣지, 뭐 스플라인스, 뭐 파리클 이런 것들 싹 다 여기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된 부분을 멀티 섀도우로, 멀티 패스로 별도로 렌더링을 하겠냐라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더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뭐 잘 쓰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뭐 백그라운드 블렌드 같은 경우는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라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약간 블렌딩 시켜서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요건 솔직히 별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저는 없었어요. 만약에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 같은 경우는 include, exclude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거는 툰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거는 툰으로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건 툰으로 나오고 어떤 건 툰으로 안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thickness scale 같은 경우는요, 이건 보여주면 제일 편하죠. 이런 식으로 두께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보여줄 건지를 여기서 또 정할 수가 있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상도를 맞추는 거, 이걸 하나 더 카피한 다음에요, 이걸 좀 키워 볼게요. 이 정도로 두세 배 이상 키워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면은 이제 해상도 같은 경우를 맞춰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렌더 세팅 값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이거 이제 커스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좀 더 큰 사이즈에 맞게끔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이 이제 아마 as 렌더 세팅으로 누르시면은 1280720일 거예요. as 에디터로 쓰시면 좀 더 클 거고요. 이 상태로 해볼까요? as 에디터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위에 거랑 좀 해상도가 달라지죠. 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새까맣게 나오거나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라인의 굵기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카메라 니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 이렇게 해놓으면 거리 저 멀리 있는 건데 우리가 렌더링 걸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할 때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움직이는 객체인데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정말 배경에 깔려 있는 건요 그냥 익스클로드 시켜버리고요. 뭐 저 멀리 있다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제 보여진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라인 두께나 이런 걸로 조절을 합니다. 오파시티 같은 걸 줘가지고 라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서 디스턴스 같은 걸 줘가지고요. 멀리 있을 때는 디스턴스가 아니죠. 여기 뭐라고 할까요? 포지션 뭐 혹은 레인지를 카메라로 맞춰놓고 디스턴스로 해서 카메라로 맞춰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끌게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고 렌더 부분은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라인의 두께나 어떤 형태보다는 두께겠죠. 두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고 겹치는 라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헬프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show help 있죠.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웹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헬프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언어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false, crisis, boulder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볼더가 이거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볼더랑 폴드 접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폰값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나 시스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다. 폰값 필요 없다. 이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폰값 필요하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러면은 진짜 툰 쉐이딩처럼 아웃라인만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웃라인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필요한 거를 섞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렌더링을 했잖아요. 저는 이 면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다. 즉 와이어프레임 렌더링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케치 앤 툰, 카툰 쉐이딩을 쓰지 않는 경우에 스케치 앤 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와이어프레임 렌더링 같은 거예요. 라인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이제 뭔가 라인으로 구성된 어떤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폰 값도 켜 놓을게요. 뒤쪽까지 라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히든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프로 되어 있습니다. 셀프 히든 컬. 그래서 히든 컬 같은 경우는 이제
겹쳐 있는 부분, 오브젝트가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중복돼 있거나 했을 때 뒤쪽이 보여지는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children 돼 있는 거, hierarchy 돼 있는 거, project 돼 있는 거, 뭐 오브젝트 자체를 히든 컬을 보이게 한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 보시면 self calling이라고 하는 게 틱 돼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쉽게 얘기하면은 뒤에 보이는 라인을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틱을 걸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빨라요. 그냥 이거 걸어놨네, 뒤에 거 안 보이겠네. 끄면 이렇게 뒤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좀 막 복잡하게 보이죠? 이런 보이는 게 지금 크리스 꺼볼게요. 한번 끄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이어프레임 렌더링처럼 이렇게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고요. 렌더에서 제가 이거를 에디터 모드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 모드로. 이 스케치 인툰이 결코 렌더링이 적게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 친구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렌더링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보이죠. 그러면 나는 이 쉐이딩 자체에도 그냥 다 가려버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1차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루미넌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블랙으로 채워놓고 머티리얼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스케치 매터리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컬러라고 있습니다. 컬러를 제가 바꿔볼게요. 화이트로 바꿔볼까요? 아니 뭐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 렌더링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thickness 가가지고요, 이걸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와이어프레임 렌더링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중복해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컬러라든지 thickness, opacity 이런 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절하는 데 보시면 이렇게 modifier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뭐 선의 길이, 연장선에 따라서 뭐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서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앵글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두께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정의 내려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걸렸죠 지금. 그리고 제가 머터리얼 옵션에서 디스턴스를 한번 틱해 볼게요. 일단 다시 똑같이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는 라인이 되게 얇아지는 거예요. thickness 자체가. 요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opacity를 또 우리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디스턴스로 이렇게. 그러면 그죠, 오브젝트의 어떤 앵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렁 스트로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그럼 선을 그을 때 이 끝나는 점 있죠? 이 점을 어떻게 줄 거냐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굉장히 큰 해상도에서 라인이 몇 개 없을 때, 그럴 때나 이런 거 통하는 거죠.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라인 자체의 어떤 스타일을 정의 내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선에 대한 조정, 색감, 그다음에 선에 대한 어떤 길이, 그다음에 변형,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색감 부분이에요. 색감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식으로 라인이 색감이 다르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오버샷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라인을, 그러니까 제도 스케치 할 때 보면은 라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끊어지게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버샷 같은 거를 이렇게 주면은, 예를 들어서 끝나는 부분도 오버샷을 이 정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스케치 형태의 모션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세상들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1920으로 잡아서 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볼게요. 됐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진다라는 거, 이미지가. 그 다음에 디스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브 같은 거 줄 때 쓰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웨이브 같은 걸 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스텝 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줄여주고, 스케일 이런 것도 조금씩 줄여가지고 노이즈를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노이즈를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줄 거냐. 좀 더 꼬불꼬불꼬불한 어떤 선 같은 거 만들 때 그 느낌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러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디스턴스에 따라서 컬러를 어떻게 줄 건지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색을 조금 더 조졌어요. 조졌다, 조금 낮췄어요. 이 블랙 앤 화이트 그라디언트 가지고, 그죠? 그래서 컬러가 어느 부분은 많이 먹고 어느 부분은 많이 안 먹고를 이렇게 선택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브젝트에만 해당할 거냐, 카메라에 대해서 갈 거냐, 아니면 커스텀으로 내가 거리를 설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블렌드 모드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도 내가 또 원하는 컬러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컬러는 끌게요. 일단 그다음에 thickness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는 거고요. 오퍼시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약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ickness 같은 경우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줄 건데 조금만 줄 건데 이러면은 이제 설정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렌더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공부를 해볼게요. 렌더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아니면은 설정을 바꿀 때 쓰는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으로 두시고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클론 같은 경우는 카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을 여러 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하는데 단선으로 착착 스케치를 한 느낌이 아니라 여러 선으로 여러 겹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니크한 설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께도 내가 좀 바꿀 거고요. 오퍼시티도 좀 바꿀 거고요. 세츄레이션도 여기서 또 바꿔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옵셋도 이제 이 위치죠. 그다음 오버샷도 얼마만큼 더 줄 건지, 그다음 무브 스케일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옵션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나오는 겁니다. 옵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거 한 방으로도 이렇게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애니메이트 같은 경우도 이 렌더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이 렌더랑 지금 애니메이터를 헷갈렸는데 렌더 같은 경우는요. 쉽게 얘기하면 렌더링을 걸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보이게 만들 건지에 대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클립 렌더라는 걸 보고 지금 약간 영상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안쪽으로 줄 거냐 바깥쪽으로 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none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인사이드로 한번 놔볼게요. 놓치고 갈 뻔했네요. 이거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안쪽으로만 줄 건지, 그죠? 안쪽으로만 줬어요. 밖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만 이렇게 렌더링 걸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렌더링 걸 때요.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을 따로 렌더링 걸어서 따로 애니메이션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이거는 드로잉을 실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터를 줘요. 그다음에 드로우 모드가 있어요. 스트로크 오더가 있죠. 짧은 거부터 긴 것까지, 긴 거부터 짧은 것까지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줄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짧은 거부터 긴 걸로 가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쉽게 탑 투 버텀으로 하고요. 메소드는 싱글 스트로크로 할게요. 그 다음에 드로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레인지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엔드 프레임 해가지고 내가 150 프레임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150 프레임으로 놔볼게요. 한번 이렇게. 자,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 렌더링 딱 걸어보시면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정도 가서 70까지 70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려지고 있죠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설정할 때 쓰는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냐면요. 내가 이 친구가 여러 오브젝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나는 얘한테만 이걸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요. 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컬러 기준을 이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걸 줄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매터리얼 구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줘가지고 또 따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주고 내가 그냥 이렇게만 줬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설정 색깔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이건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개가 지금 서로 거리 때문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 어디 갔죠? 어저스트먼트랑 지금 thickness, opacity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건 약간 요런 거리차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내가 완전히 다른 걸 주고 싶다. 그럼 아까와 똑같아요. 컬러를 제가 이걸 바꿔볼까요? 디스턴스에 따라 다르게끔 해볼게요. 아예. 그 다음에 다르게 나오겠죠. 서로 다르게 나와야 정상이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줬으면은. 그래서 하나는 이걸로 주고 하나는 이걸로 주는 거예요. 옵스, 따로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줄게요. 렌더 다시 걸어볼게요. 그죠?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옵션을 다르게 줄 수가 또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나는 이거는 퐁 쪽은 안 줄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죠? 이건 퐁 안 들어갔죠? 퐁 들어갔죠?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퐁 들어가고 퐁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내가 자 지금 우리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이 상태로 해서 제가 멀티패스를 일단 빼고요. 스케치 앤 툰 모드로 해놓고 안티 알리아싱을 일단 베스트로 놓고요. 세이브를 해볼게요. 일단 타가럼 놔볼게요. 해상도가 좀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언타이틀로 해서 렌더링 한 장 걸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알파를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이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에펙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언타이틀로 렌더링을 걸었죠. 아까 언타이틀로 렌더링 건 친구가
어디 갔죠? 없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언타이틀 렌더링 걸었는데요. 분명히 타가 파일로 여기 있네요.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렌더링 걸었어요. 됐지 뭐. 그럼 나는 근데 이거를 뒤에 배경이 좀 있는 걸로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컬러의 배경 뒤에다가 깔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알파, 분명히 지금 알파가 잡혀 있거든요. 메인에서 보시면. 그죠?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거는 멀티플라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멀티플라이보다 뭐 애드나 이런 모드를 줘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라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루미넌스로 주는 게 아니라요, 알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나는 여기다가 컬러를 줄 거기 때문에 이미지 알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틱을 하는 거예요.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 놓치고 왔어요. 지금 블랙을 뺄 거잖아요. 이걸 블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없어졌어요. 그냥 지금. 왜냐면 스케치 앤 툰 라인은 뷰포트 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렌더링 걸어버립니다. 됐어요. 다시 에펙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바뀌었죠? 그죠? 이거를 좀 더 어두운 컬러로 설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됐어요. 카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내가 진짜 더 와이어 프레임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를 다 프리시스트 해보고요. 엣지도 틱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뭐 폴리곤 라인이 다 나오네요. 에펙에 가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기괴한 모습이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쪽까지 다 나오게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다른 모드 값을 줘가지고 애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멀티플라이 이런 걸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스케치 앤 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옵션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기보다는요, 어떤 느낌을 만들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최대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옵션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 앤 툰처럼 너무 방대한 분량의 옵션이 있는 것들은요, 공부를 하시면서 꼭 헬프를 찾아보시기를 강조를 드려요. 헬프는 정말 그 어떤 튜토리얼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튜토리얼입니다.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스케치 앤 툰은 앞으로 여러분도 저하고 되게 많이 자주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부분들도 다 공부를 해볼 거고, 또 강의 분량이 30분 이상 4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디테일한 옵션들 같은 경우는 또 추후에 계속 올려드리는 어떤 영상으로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헬프 보시면서 나머지 옵션들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하루 정도만 진짜 헬프 보면서 잡으면 스케치 앤 툰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 거 보고 나서 보시면은.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최종 100강 남았어요. 100강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자유도 있는 강의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